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였죠. 과로로 사망한 이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지난주 그 공로가 인정이 되면서 유공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응급의료계에 정말 온몸을 던지셨죠. 네. 예, 유공자로 된 뒷얘기도 좀 저희가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실태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전남대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고 윤한덕 센터장의 유공자 지정을 위해서 또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그동안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공무원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로 민간인으로는 두 번째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고 윤한덕 센터장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겠지만은 대통령과 총리의 관심도 있으셨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보훈처와 복지부의 실무진들도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민간인으로서는 그 선례가 찾아보기 어려웠었고 또 이 의원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많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공자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들리는 얘기가 또 가정 형편도 생활 형편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의사로서 20년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들 뭐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기 집도 없고 전세로 사는데 그것도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나무대 동문회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였는데 우리 윤한덕 센터장 집 한 채 사주자 그래가지고는 후원금이 한 5억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억 전달했습니다.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의대에서 돌아가신 윤한덕 센터장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윤한덕 센터장은 완벽주의자이면서도 이상주의자입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SNS에서 언급했던 남루한 침대에 자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 응급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생활을 20년간 해왔습니다. 지금 연결식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설 연휴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설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응급의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가 사무실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허탁 교수님은 이제 우리 지역 이 전남대 응급의학과 1호 전공의로서 우리 지역의 이 응급의료 최전방에서 많이 일해 오셨잖아요. 현재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실태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는 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이 최근에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좀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중증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도시에까지 가는 그런 실정이죠. 이번에 보니까 나주나 고흥도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또 취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농어촌 병원에는 물론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적기도 합니다. 그게 따라서 경영이 어렵고요. 그리고 의료인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골 지역에서 경영도 어렵고 의료진을 구하기 힘들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될까요? 이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그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응급의료 기금의 투입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응급 환자에게 대해서 적정한 수가를 갖다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수가가 의료진을 갖다가 이게 적절한 그 네. 예산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은 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었을까요? 우리 지역에는 그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제때 발견되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발견돼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어도 네.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할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도서 지역에 또 계시고 또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그 응급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정책적인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물론 시골에다가 병원을 지으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현재에 있는 응급실들도 향후에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게끔 뭐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찌됐든 필요한 환자들은 필요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헬기에 의한 응급환자 그 이송을 갖다가 더욱더 그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또 그 병원과 병원 간에 적절한 정보를 좀 주고받음으로써 병원은 각각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응급의료의 지역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 응급 의료 현장의 이 열악한 환경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도 굉장히 모자란 게 지금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도시에 있는 응급실은 어느 정도 인력을 갖다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어촌 지역에는 꼭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실제 문제는 야간과 공휴일에 그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앞으로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부분인데 예.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하셨어요. 뭐 네. 적정한 뭐 의료 속가 뭐 네.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응급의료 인력을 또 의료 인력 확보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의료 인력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뭐 응급의료 기금을 갖다가 투입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업무를 갖다가 좀 분업화해서 의사는 좀 진료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고 네. 간호사는 간호 업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를 보조하는 인력들, 뭐 환자의 어떤 후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네.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이렇게 보강이 된다면은 그 근무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당장은 이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가 힘들다면 조금 전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닥터 헬기 같은 경우에 예. 좀 확보를 좀 많이 좀 해놓는다면은 그래도 빨리 좀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요즘에 뭐 소생 캠페인도 하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닥터 헬기가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겠나요? 지금 전남의 닥터 헬기 한 대가 한 대. 예, 한국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헬기가 이 서부권에 쏠려 있기 때문에 좀 동부권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헬기 어떤 추가 배치도 필요할 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두 대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네. 저희 대학병원 응급실은 정말 중증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경증 환자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저희 응급실이 중환자를 갖다가 제때 치료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환자들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애매하거나 중증의 환자다 싶으면은 119를 이용해서 거기에 어떤 안내와 지도를 받는다면은 좀 더 적절한 그 진료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경증이면은 동네 의원 또 동네에 있는 병원을 또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응급 의료계 또 지역에서도 열심히 지금 노력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